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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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이고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항상. 항상 감사합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계란과자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계란과자님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요거는 제가 원래 아주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호. 그 해당되는 건물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시는 중이었어가지고, 제가 아예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뭐, 지칭을 안 하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아예 그 건물 자체가 아예 없어진 지금 제가 얘기를 이제 꺼낼 수 있는. 이유가 있군요. 예, 왜냐면은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 왠지 저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이 올까봐 제가 꺼린 건물이었어요. 오, 알겠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계란과자예요. 말씀드릴 이 건물은 이제 그 아주 옛날에 여인숙이라고 하죠? 여인숙이긴 여인숙인데 이게 건물이 좀 독특해요. 네. 이제 아래층부터 해서 4층까지는 여인숙으로 운영을 하시고 5층 거기는 건물주인분이 사시는 집 그리고 그 위에는 옥탑방이 있었어요. 옥탑방이 있는데 옥탑방은 세를 주는 약간 이런 형태의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흔한 옛날 건물인데 구성 자체가 네. 이게 흔하게 있는 구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건물 자체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작은 듯한데 큰 건물이어서 제가 요 건물을 했던 게 한 4, 5년 정도쯤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요 건물을 점검을 할 때쯤에 요 건물 자체가 소위 말해서 달방 쓰신다고 해가지고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월 단위로 이제 돈을 내고 묵으시는 네. 그거를 이제 주력으로 운영하시는 곳이었어요. 아무래도 시설도 되게 오래됐고 낡았고 그거를 하시자니 뭐 자본금이 부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금액을 아예 확 낮추셔가지고 그런 분들 상대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그 건물 주인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할머님이셨고 그 건물 주인분은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건물 주인분은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는데 그 건물 주인분의 며느님이 이제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그 며느님 분도 그때 당시에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셨고 건물 주인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세가 거의 백수가 다 되어 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이구,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가면은 뭐 확인하고 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야 이제 평상시 때 가는 거는 그냥 계단 쓱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것도 낮 시간에 쭉 확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그곳 같은 경우는 천만다행이었던 게 이제 그 건물주분 손주분이시죠. 건물주분 손주분이 전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조금만 안내를 해드리면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좀 약간 수리 같은 것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딱히 크게 막 신경 쓸 데가 없는 곳이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그냥 가서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 거 한번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3개월, 4개월쯤 들어갔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쯤 딱 들어가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시기가 건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보는 점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체를 쭉 점검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옥상 꼭대기부터 쭉쭉쭉 보고 내려와요. 맨이 딱 올라가는데 옥탑을 딱 올라갔거든요. 제가 옥탑방을 올라갔는데 원래 옥탑방도 하숙식으로 해가지고 내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옥탑방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분명히 그 옷가지랑 이런 게 있는데 좀 널브러져 있는 누가 이제 일하려고 바로 그냥 널브러놓고 아침에 출근하는 그 모양새거든요. 근데 그 되게 오랫동안 방치된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건이 있고 사람의 흔적이 있어도 되게 오랫동안 방치된 집들은 그 특유의 느낌이 오잖아요. 그 옥탑방에서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옥탑방 자체 그 방 정중앙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아기가 있는 거예요. 한 4-5살 정도 되는 남자 아기가 옥탑방 그 정중앙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기가 뜬금없이 그러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 아마 귀신이겠죠. 이제 뭐 그런 거에 이골 났으니까 못 본 척하고 쓱 확인하고 이제 문을
딱 닫으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닫으려고 하다가 문을 딱 열었는데 문 열 때 이제 거기가 문이 소리가 되게 컸거든요. 예. 끼 하는. 그러니까 잡고 끼 나는 소리 직전에 야 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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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끼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로 딱 섞여서 들리는 소리가 안 갔네.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정중앙에 있던 애기도 없고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신기한 게 예. 분명히 제가 되게 오래 방치된 집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을 진짜 안에 한번 보고 문 닫았다가 문 다시 열고 봤을 뿐인데 예. 사람이 이제 진짜 살고 있는 집 같은 거예요, 느낌이. 분명히 처음 딱 올라갔을 때는 되게 오래된 중가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사람 사는 집 같은 거예요. 순간 이제 내가 또 홀리는 건가 싶어서 불이 났게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예.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일을 3인 1조로 일을 해요. 3인 1조로 하니까 밑에 다른 직원이 있어가지고 다른 직원 쪽으로 갔는데 이제 5층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주분 집 딱 돼 있는데 이제 그날 건물주분 할머님은 병원을 가신 상태셨어요. 병원에 좀 장시간 계시고 중간중간 집에 왔다가 가시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집에 들어갔는데 집 들어가자마자 이상하게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 음지 이런 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5층인데 주변 건물들이 높이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햇빛이 다 충분히 들어오는 위치였거든요. 근데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심지어 그때가 추석 직전이었거든요. 그럼 추울 수가 없는 날씨인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저만 추워요. 다른 분들은 너무 멀쩡하게 다니는데 저만 팔에 있는 털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막 오싹오싹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너무 멀쩡하게 다니는데 너무 오싹오싹한데 그렇다고 뭐가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와 뭐지?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이제 그 방이 거기가 총 4개가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넓게 쓰시는 거다 보니까 방이 4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건물 주인분 할머님 방 그리고 그 아드님이 독립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드님 방 그리고 이제 그 며느님네 거기 부부분 두 분 있으시는 방 하나가 이제 창고 방인데 거기는 이제 건물 주인분 전용으로 쓰시는 건데 거기가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며느님이 하신 얘기가 요 방은 저희 어머님이 본인 갖고 계시는 거 물건 같은 거 중요한 거 보관해 두신 창고인데 다른 사람 들어가는 거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자기도 한 번밖에 못 들어가봤대요. 청소하시러. 그리고 그 자물쇠로 잠궈 놓으시는데 그 키조차도 건물 주인분이 가지고 병원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계통 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볼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안에 뭐 있는 거 있나 그냥 대충 쓱 한번 보고 나오면 되는 건데 쫙 돌면서 봤어요. 뭐 특이한 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계속 추울 뿐. 그러고 나서 방 순서가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보통 이제 한쪽 방향으로 잡고 도는데 그때 당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구조가 입구 딱 정면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쫙 넓게 거실이 보이고 왼편부터 돌아서 가는데 왼편으로 주방이 있고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있고 다용도실 옆쪽에 이제 그 아드님 방 그리고 그 앞쪽으로 이제 앞쪽보다는 약간 대각선 살짝 옆쪽이죠. 그쪽으로 부부분 방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정면에가 그 할머님 방 건물주 부분 방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옆쪽으로 가면은 주방 옆에 다용도실처럼 옆으로 따로 공간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가 문제의 그 창고방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쭉 도는데 이게 계속 추운데 그 집주인분 방 딱 들어가니까 안 추운 거예요. 집주인분 방 들어가니까 안 추운데 방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고. 근데 안 추운 거예요. 뭐지? 왜 괜찮지? 그냥 기분 탓이었나? 하는 상황인데 제가 집주인분 방문 딱 열고 나오니까 또 추워요. 그 방만 딱 타고 또 추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 온도 변화를 저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는 상태고. 그러고 나서 그래 빨리 내려가면 되겠다 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이제 쓱 갔는데 그 방 설명은 느낀 들었는데 그쪽 방을 일단 대충 뭐 창문 같은 거 있으면 창문으로 살짝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쓱 방을 갔는데 자물쇠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열려 있네? 해가지고 열고 그냥 얘기를 여쭤봐야 되는데 어차피 안 계시니까 그냥 자물쇠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자물쇠를 딱 열어서 정금장치 제끼고 문을 딱 열었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불이 딱 꺼져 있어요.
불이 싹 꺼져 있어가지고 이제 불을 찾아서 켜려고 했는데 벽을 더듬으니까 벽에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 벽에 스위치가 없어가지고 핸드폰 볼빛을 딱 비췄는데 정면에 천장에 줄 땡기는 등 뭔지 아시죠? 줄 땡기는 등이 있어가지고 그걸 줄을 딱 땡겼어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면서 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됐네? 해가지고 안을 딱 보는데 방 안이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되게 옛날 신문지 있죠. 방이 다 옛날 신문지로 다 이게 도배식으로 벽이랑 천장이랑 다 신문지로 싹 다 싸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쪽에는 옛날 나무로 된 거 되게 오래된 서랍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개가 놓여져 있고 되게 오래돼 보이는 장롱 딱 놓여져 있고 예. 근데 그것들도 다 조그만한 그 자물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엄청 오래된 가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사극에서 쓸 법한 그런 그 열쇠 껴가지고 이렇게 딱 돌리는 그런 자물쇠 종류 있잖아요. 열쇠 껴가지고 딱 살짝 걸면은 봉 빠져가지고 빼는 그런 자물쇠. 그런 걸로 딱 잠겨 있어가지고 와 진짜 옛날 거네. 이건 소중히 생각하실만 하네. 이러고 이제 딱 볼 거 다 봤으니까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불을 딱 끄는데 불을 딱 끄면서 이제 전체가 암전이 싹 되잖아요. 불 깜빡깜빡 꺼질 때 좀 약간 특이하게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 원래 팅 하고 꺼지는데 불이 한번 살짝 탁 하고 밝았을 때 바로 탁 꺼지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 꺼야지 하고 딱 끄는데 번쩍하는 순간 그 방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문 바로 근처에서 불만 땡긴 거잖아요. 방 중앙에 순간적으로 옥탑에서 봤던 그 애기 있죠.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서서 저를 쳐다보는 상태로. 그래서 놀래서 불을 다시 켰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을 다시 껐는데 그때도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잽싸게 닫고 자물쇠를 딱 잠갔는데 자물쇠가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열렸던 게 자물쇠가 고장나서 그랬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것처럼 맞춰놓고 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건 좀 저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가가지고 저쪽 그 방은 자물쇠가 안 잠겨 있어가지고 제가 문만 살짝 열고 불만 한번 켜가지고 그냥 보기만 봤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신이가 그래요? 자물쇠 열려 있어요? 하고가지고 그럼 열려 있는 게 청소 좀 해야 되겠네 하고 이제 청소도구를 쓱 챙겨서 딱 보시더니 여기 열려 있다고 하셨는데 안 열려 있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분명히 제가 눌렀는데 안 잠겨가지고 그냥 걸어놓고 온 건데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땡겨도 안 열려요. 고리랑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홀린 거죠. 와, 예.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아까 보고 잠글라 그랬는데 안 잠겨가지고 그랬거든요. 안에 여기 막 신문지 막 붙어져 있고 막 무슨 장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상하네 하더니 그러면 아까 누르셨을 때 잠깐 안 잠겼다가 다시 잠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상하잖아요. 저는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돼가지고 온 건데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내려갔어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였죠. 내려가서 점검을 쭉 하는데 네. 방을 들어가면은 이제 6층 이쪽에 있던 그 애기 있죠. 돌다 보면 중간중간에 방에 딱 들어가서 불을 껐다 켜는 타이밍에 그 애기가 중간중간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점검을 할 때. 그래가지고 4층 보고 3층 보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6층 옥탑방 라인 있죠. 옥탑방에서 수직으로 쭉 내려오면은 그 방 위치가 건물주변 그 창고예요. 오. 그리고 4층하고 3층에서 제가 그 애기를 봤던 위치가 다 고라인이에요. 고라인으로 그대로 내려오면서 그 위치에 그 애기 귀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계속 죽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직원분한테 제가 이쪽을 보겠습니다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춥기는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2층하고 1층하고 다 마치고 딱 나왔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막 소름 돋아있고 막 춥고 하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날도 더운데 감기 걸렸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까부터 그냥 아까 뭐 일한다고 내가 뭐 사람도 있고 여기 말은 따로 안 했는데 같이 일하시던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을 심하게 떠냐고. 근데 저는 좀 춥다 느꼈을 뿐이지 저는 제가 듣는 제 목소리 자체나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저는 되게 춥네 요거 생각 외에는 다 정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같이 일했던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시야에 보이는 저는 이게 되게 얼굴 좀 약간 새하얗게 막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얼굴 좀 약간 살짝 창백해져가지고 몸 전체가 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추워서 감기 걸린 거 마냥.
그리고 이제 말할 때도 조금 약간 그 추워서 몸 떠니까 목소리가 떨려서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얘 감기 걸렸나? 얘 되게 추위 많이 타네?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춥네 외에는 제가 느끼는 걸로는 나는 뭐 말도 그냥 똑바로 잘 나갔고 몸도 그렇게 안 떨었는데 팔만 그냥 소름만 많이 돋아 있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보겠다 이러고 얘기하고 점검 마치고 딱 나왔어요. 점검을 마치고 나오고 나서 건물에서 멀어지고 쭉 가는데 건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가 추운 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그 소름 돋았던 거 내려가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일하시던 분이 괜찮네? 이제 좀 괜찮아진 거야? 이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아까도 진짜 괜찮았다고. 이상한 거 아니라고 진짜 괜찮았다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점검한 거 내용 정리해가지고 거기를 다시 방문할 때가 됐어요. 연락을 드리고 가서 방문을 딱 드리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죠. 이제 보통 제가 가면은 대부분은 1층 카운터 쪽에 계시거나 네. 아니면은 5층 댁에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착해서 전화를 딱 했는데 보통은 1층 카운터에 계시니까 전화 드리고 카운터로 가면 딱 계시는데 예. 집에 계시다고 5층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5층으로 올라갔어요. 5층으로 딱 올라가서 이제 벨을 누르고 집을 딱 들어가는데 집 문 열잖아요. 문 열어주셨으니까 안에서 띠딕하고 잠김 장치 풀리는 소리가 나서 기다렸는데 문이 안 열려요. 잠긴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문을 딱 밀고 열었는데 분명히 집이에요. 제가 이야기 스타트에서 처음 점검 갔을 때 제가 옥탑방 들어갔을 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 사는 집인데 사람 안 사는 것 같다고. 문을 열었는데 딱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들어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소름이 돋아요. 덜덜덜 떨면서 문을 다시 닫고 심호흡을 여러 번 한 다음에 벨을 다시 눌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벨 눌렀을 때는 그냥 목소리 안 들리고 문 열리는 소리만 딱 들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나갑니다 하고 며느님이 나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제가 인지를 못했던 거죠. 벨 누르고 그냥 문 열리니까 이거 열었는데 두 번째 벨을 누르니까 나오셔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하니까 나오셔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벨 눌렀는데 뭐 말씀 오셔가지고 문 열리는 소리만 나고 주고 했는데 예. 뭐 하고 계셨냐 그랬더니 벨 소리 못 들었는데 벨 누르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벨 누르고 문도 한번 열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벨을 소리를 한 번 딱 그것만 듣고 나와가지고 문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딴 분이 계시나 했는데 아니에요. 이분밖에 안 계세요. 집에 다 비어있어요. 그 순간 분명히 집 자체가 원래는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또 오, 예. 오싹하고 그래가지고 막 덜덜 또 떨리는데 이제 그분이 막 하면서 쓰시다가 이제 뭐 사인 같은 거 받고 막 정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막 적어주시다가 저한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 몸 많이 안 좋으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식은땀도 흘리시고 너무 추우신 것 같은데 혹시 컨디션 안 좋으시면은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냥 추운 거 빼면 괜찮다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괜찮은데요 하고 제 이마를 딱 훔쳐봤는데 진짜 식은땀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정리하고 딱 서류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인사를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딱 인사를 딱 고개 들었는데 제가 집 구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현관 딱 들어가서 정면에서 딱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정면에가 이제 쭉 거실이 형성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쭉쭉쭉 돌아서 간다 그랬으니까 정면에서 안 보이는 방향 쪽으로 그 오른쪽에 그 창고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쪽 방면에서 뭐가 삐쭉 나와 있어요. 뭐야 또.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인사하고 앞에 딱 올려다봤는데 머리가 쓱 나와서 보고 있는데 그 애기예요. 징하다. 예. 근데 이게 진짜 머리 높이가 4-5살 정도 되는 애기가 만약에 땅에서 서서 한다 그러면 솔직히 머리도 허리밖에 안 올 거 아니에요. 성인 남자면은. 얘 머리 높이가 저랑 눈을 똑같이 맞추고 있어요. 눈을 똑같이 맞추고 있는데 저는 그 상태로 딱 봤다가 약간 몸이 굳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얘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기괴하게 나온 게 머리가 옆쪽으로 완전히 90도로 딱 직각으로 꺾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옆으로 이렇게 삐축하고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머리가 직각으로 꺾인 상태에서 뒤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애 몸이 직각으로 해서 천장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뒷걸음질을 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못 꺾인 방향이 너무 기계에 꺾여 있는 거예요. 순간 이제 막 진짜 식은땀 딱 그 느껴지던 게 한 방울이 또르륵 흐르는 순간 그때 이제 매너님이 잠깐만요 하시더니 안으로 딱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안 움직이는 게 딱 풀린 거예요. 와. 그러더니 뛰어나오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음료수 하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음료수 받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없어요. 안 보여요. 진짜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그리고 건물을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건물을 점검을 하는 동안에 네. 5만 가지 방법으로 5만 가지 기괴한 형태로 그 애기 귀신을 계속 봤어요. 뭐 어떤 때는 얘가 웬일로 정상적으로 머리를 빼고 내비는데 그게 허리쯤 위치예요. 웬일로? 예? 웬일로 허리쯤 위치에서 애가 머리를 정상적으로 내미나 했더니 애가 그 머리를 갖다가 허리쯤인데 자기 허리에 붙여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게 기괴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점검할 때마다 못 본 척하자 계속 그러고 하는데 얘가 제가 보는 걸 아는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요 안에 운영하시던 그 분들이 유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도 보통 그런데 묵으시는 분들이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배시다가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 가신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기는 했대요. 근데 이제 물론 제 앞에 어떤 일이 추가로 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건물을 하는 동안에 거기서 묵으시다가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이런 걸로 응급실로 실려가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 제가 들은 것만 4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4분 돌아가신 쪽이 묵으셨던 라인이 그쪽 라인이에요. 옥탑방 아래 수직 라인. 그 라인 쪽에 묵으시는 분들이 다 그랬어요. 반대편도 사람 묵으시는 분들 계셨는데 반대편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많이 없는데 이쪽에 숙박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얘기가 좀 나오고 새나가고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그 건물주분이 원래는 이거를 건물 아예 팔아버리고 처분을 하시려고 하셨대요. 근데 건물주분이 절대 안 된다고 건물 절대 팔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업종을 바꾸자. 그것도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임대를 내주든 뭐 그런 식으로 하자. 그것도 절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건물주분이 격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장사도 안 되는데 계속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안에 묵으시는 분이 없으니까 네. 그 건물주분 손자분이 그냥 어려우니까 이제 하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딱 1년 정도만 하고 끝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랑 해지가 됐죠. 그러고 나서 제가 갈 일은 없다 보니까 그 뒤로는 제가 그 애기 귀신을 볼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쭉 저랑 괜찮게 좀 지내셨던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물어보신다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대답을 잘 해드리곤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쯤에 저한테 전화를 딱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연락 주셨네요 딱 했는데 이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거든요. 거기 지금 운영을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하니까 저희 지금 운영 안 해요. 건물 헐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헐으셨다고요? 네. 건물 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건물주분이 막 어르신이 안 된다고 막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예.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뭐 교회 같은 거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쪽을 안 믿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 무속 되게 잘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신 게 요거는 손자분이 이제 제 또래다 보니까 그 손자분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있는 분들은 뭐 어떻게 안 되니까 이분들까지만 하고 하자는데 건물주분께서 계속 반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건물주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쯤에 다 모아놓고 하시는 얘기가 본인 돌아가시고 나면은 건물을 부수라고 그러셨대요. 건물 부수고 본인 물건하고 본인 창고방에 있는 물건 딱 다 모아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그것 본인이랑 같이 묻어달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했는데 이제 손주분께서 해주신 얘기가 그 건물주분이 원래 무속 쪽으로 좀 많이 믿으시는 분이었나 봐요. 예. 근데 처음에 오래전에 그 자리에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땅을 사셨는데 네. 그 땅 사고 나서 건물을 이제 막 토목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건물주분이 남편분이셨겠죠.
그 건물주분 남편분.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막 그동안 벌으신 거 이제 있는 돈도 다 투자해가지고 막 하시는데, 이제 스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스님 느낌 나는 박수무당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분이 정말 그냥 우연히, 원래 뭐 건물 짓는데 막 자주 나가시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건물 지으시는데 가셨는데, 토목공사 하는 데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셨던 케이스죠. 그 박수무당분이 이제 쓱 지나가시다가 막 혀를 막 차시더래요. 오.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그냥 보셨는데, 왜 여기에다가 아유 이러고 그냥 가시는 거래요. 들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여기에다가 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셨대요. 뛰어가서 이제 그분을 잡고, 가시는 길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실은 제가 저 땅을 얼마 전에 산 지금 땅 주인인데 뭐가 문제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박수무당분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기에 세탄이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분은 새 뭐요 하는데, 그 건물주분은 무속주 되게 많이 믿으신다 했잖아요. 세탄이 얘기 듣는 순간 뇌리를 딱 맞으면서 갑자기 그 땅 계약할 때 생각나시더래요. 땅이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위치가 좋은데, 그런데 땅 그 중개하시는 분이 네. 계속 얘기하시더래요. 이 땅 소문 안 좋은데 진짜 괜찮아요? 소문 안 좋은데 진짜 괜찮아요? 가지고 아유 어차피 올라가 있는 건물도 아니고 땅인데 뭐 한번 갈아엎고 그냥 잘 이렇게 다져가지고 건물 올려놓으면 되지 뭐, 그냥 이러고 사신 거래요.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이거 어떡하면 좋냐 막 했는데, 박수무당분이 다시 한번 쓱 가시더니 자세히 딱 보셨는데, 저거는 내가 볼 때 이거 지금은 가만히 얌전히 있는데, 여기 땅 더 파헤치고 나면은 쟤 갑자기 어느 순간 핵 돌아가지고 뛰쳐나와서 날뛴다고. 그냥 이거는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땅 이거 팔지도 못하고 이거를 어떻게 막 방법이 없겠냐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알려주신 게, 그러면은 내가 일단 건물 지을 때까지는 괜찮아야 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치 해주겠다. 대신에 나도 이제 준비하고 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돈 얼마만 좀 하면은 내가 와서 건물 잘 지을 수 있게라도 구슬해주겠다. 그리고 몇 가지 조언을 해주겠다.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물주분은 알겠습니다 했는데, 남편분이 탐탁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뭔 이런 데다 돈 쓰냐고, 지금 우리 건물 올리는 것도 지금 돈 모자라게 생겼는데 하니까 엄청 싸우셨대요. 엄청 싸우셨는데 결국은 구슬하시기로 하신 게, 그 건물주분 남편분이 이제 친구분들하고 예. 술 한잔 걸치시고 나서 쓱 가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신 거죠. 야 여기가 이제 내 땅이고 여기다 내가 쫙 번듯하게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할 거라고 막 친구분들 자랑을 하시고 나서 집으로 가셨다가 이제 술도 취하셨겠다. 한번 보고 올까? 이러고 그 밤중에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그 아기를 보신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그거에 놀라셔가지고 결국 남편분도 허락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 무당분이 이제 막 해가지고 하셨는데, 뭐 전에 들은 내용만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라 상세하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는 몰라요. 그렇죠. 예. 하신 얘기가,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 얘 보내버리는 건 방법 없고, 그냥 뒀다가는 다시 또 삐져나와가지고 날뛸 것 같고, 그럼 얘를 좀 눌러놓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시더래요. 네. 이제 그 남편분이 좀 성격이 급하셨나봐요. 뭐가 됐든지 간에 확실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뭘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 했더니, 건물을 좀 높게 지으라는 거예요. 건물을 좀 높게 지어서 눌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명의를 지금 건물주분, 그러니까 아내분으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때 당시에는, 옛날 같은 경우는 보통 남자분들이 건물주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명의를 왜 집사람으로 하냐 이러고 이제 남편분이 얘기를 하니까, 본인으로 하시면 본인 3년도 못 가서 돌아가신다고. 오. 얘랑 연관돼 있는 게 박수라고. 나도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누르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또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박수라서 내가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명의를 그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건물주분 아내분한테는 또 다른 미션을 내리신 게, 어려운 거는 없고 그냥 건물 쭉 올리고 나면은 건물 올라갈 때쯤에는 본인이 이제 딱 찍어놓은 장소 쪽에다가 건물 층 하나 올라갈 때마다 얘가 눌리면서 계속 발악을 할 거니까, 애들 밥 잘 먹으면 자지 않느냐, 그냥 얘 먹을 만한 거 대충 차려가지고 그냥 두면은 지가 먹고 잘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건물 다 올라가고 나면은 방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건물 한 층 올라갈 때마다 해준 것처럼 똑같이 그냥 대충 먹을 거 차려놓고 그 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라고. 괜히 사람 붙어서 따라 나오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 건물 헐어서도 안 되고 그 방도 다른 사람 손 타서도 안 되고 본인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때는 건물을 부수고 뭘 하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다고. 그때쯤 되면은 얘도 그 건물주분 아내분을 본인 엄마로 생각하고 따라서 그냥 조용히 갈 거라고. 그러니까 애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 비방을 다 일주고 가줄게요. 예. 그래서 해놓은 게 그 창고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옷 장롱 같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장롱 같은 거에는 애들 옷이 들어있었고 그 조그만한 거 수납장 같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열어보니까 애들 장난감 같은 게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애기 귀신 주려고 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해놓으신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거 되기 전까지는 뭐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일도 막 나오고 했었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걸 본 상태니까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될 것 같았는데 일단은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군요. 이 이야기를. 그렇죠. 야, 그래도 진짜 다 끝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맞죠? 괜히 또 이상한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뭐 거기 건물 털어버리고 네. 거기가 이제 약간 옛날 구시가지 이런 쪽이라 그 건물하고 딴 건물하고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그냥 다 한 군데서 매입을 해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이제 아파트 쫙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일단은 또 일단락이 됐네요. 계란과자님 이야기에서. 그렇죠. 우리 또 계란과자님이 정말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원래 귀신을 많이 보시지만 그 당시에 또 그 아이를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만 가지를 어찌됐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죠. 제가 본 그 애기 귀신이 세탄인지도 나중에 그분한테 듣고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추워하고 막 몸이 완전 떨리고 막 난리가 났던 게 저도 세탄이를 처음 봤으니까 몰랐잖아요. 말로만 들었겠죠. 세탄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제가 아주 난리가 났던 거죠. 몸이. 참, 오늘 늦은 밤에 계란과자님이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잠 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네. 또 시간 내면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뭐 세탄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 세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네, 그거 보시면 될 거고 그 존재가 그냥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는 아마 공포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어떤 건물이든 어떤 지역이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책벌레님은 현직 변호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사람이 무서웠던 현실 공포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또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오늘 이야기는 아마 사람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책벌레님, 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가 지나버렸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네. 훨씬 더 뭔가 밝고 좋으신데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사건 하나가 승소를 해가지고. 와!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네. 굉장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 축배를 들어야 되는 날이네요. 네. 네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책벌레님이 맡으신 사건은 굉장히 또 잘 승소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좋네요, 기분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책벌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이 기분 좋음을 또 다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일단은 뭐 변호사를 하시면서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는 들려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좀 약간 근데 네. 변호사 시절하고 연결이 쭉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이. 네. 그래서 아마도 현실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길이십니다. 책벌레요!
제가 사실 학교폭력 피해자였는데 그 초등학교 때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그때 저희 반에 한부모 가정도 아니고 그 한 명의 조부모 아래에서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를 똘자라고 할게요. 똘자. 똘자. 네. 예, 그 똘자가 성격이 엄청 밝았어요. 저랑 같이 책도 돌려 읽고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친구랑 어떤 남사친 한 명까지 3명이 자주 모여서 놀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한 무리의 여자아이들이 똘자가 입고 다니는 옷이 더럽다. 뭐 할머니하고만 살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가난하다, 찌질하다 이러면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왕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신체 일부를 때리는 방식으로 표면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고. 급작스럽게. 네. 네. 이렇게 저랑 남사친이랑 3명이 같이 있을 때는 괴롭히진 않았는데 똘자가 혼자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혼자 남아있다든지 하면 꼭 따라가서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줬거든요, 똘자를. 근데 사실 저는 그 반 애들이랑 골고루 좀 친한 상태였어가지고 가해자와도 친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아이인 줄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제가. 네. 근데 똘자가 용기를 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 누구 한 4명 정도였거든요. 4-5명 정도가 가담을 한 상태였는데 그 중에서 2명 정도가 저한테 접근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더니 똘자에 대한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딱 봐도 이간질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걔를 왕따를 시키고 자기들이랑만 놀자 이런 식인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왜 없는 말 지어내냐고 막 싸웠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랑. 그래서 엄청난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걔네들이 저랑 같이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었거든요. 타겟이 또 늘었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이전에 담임 선생님한테 똘자를 애들 몇 명이 괴롭힌다고 말을 했었는데 오히려 네가 반장이면 네가 잘 조율을 해서 애들이 다투지 않게끔 네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교권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 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는 전혀 0%에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의 도움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 포기 상태였는데 근데 저는 좀 무덤덤한 상황이었어요. 성격 자체가 워낙 그냥 무덤덤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똘자는 저까지 막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똘자가. 그래서 매일 울고 막 그래서 제가 매일 달래주고 우리 둘이 막 손을 잡고 똘자 집까지 데려다 주는 길이 정말 몇 개월 동안 엄청 우중충했었어요. 슬프고 그 길이. 지금도 그 길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가던 와중에 점점 더 심해지다가 그중에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아이가 저한테 굉장히 협박 편지를 주고는 막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초등학생이 쓸 수 없는 악마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쭉 다 읽고 개소리 하고는 책가방 안에 구겨 넣었거든요. 그냥. 그러고 책 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제 행동에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뒤에서 또 뭐 그냥 제가 뭐 울지도 않고 뭐 애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더 심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똘자가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똘자는 이따위의 편지를 몇 번이나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제가 처음 받고 나서. 그런데 그날 밤에 엄마가 저한테 오시더니 엄청 화가 난 표정으로 이거 뭐야? 이렇게 물으시는데 편지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편지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엄마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버리려고 했는데 괜히 안 버리고 가방에 뒀네. 그냥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누가 보냈냐? 언제부터냐? 왜 그런 거냐? 어떤 방식이냐? 이러면서 메모를 막 쭉 해가시더라고요. 사실 특히 저희 학교는 더 교권이 세고 학교 분위기가 그랬다 보니까
솔직히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말해봤자 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근데 엄마가 너무 진지하게 나오시니까 말을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사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와가지고 반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시더니 하루 종일 교과서 한 장 진도도 안 나가고 학폭 관련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 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그 조사는 다른 층 빈 교실에서 따로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진술을 할 차례가 돼서 가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그 뒤에. 그리고 저보고는 아버지는 지금 교장실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원래는 가해자들의 저하고 똘자에 대한 괴롭힘이 주된 문제였는데 문제는 그날 하루 종일의 진술을 들으면서 서서히 밝혀진 걸 보니까 저랑 똘자에 대한 괴롭힘 플러스 너무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가해자 여자애들 4-5명이 몰려다니면서 저랑 같이 다니던 그 남사친 있잖아요. 그 친구가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하고 질병이 좀 많은 아이였는데 키도 되게 작고 저랑 굉장히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였거든요. 저랑 친한 걸로 좀 유명했어요. 우리 둘이 막 맨날 붙어 다니는 걸로. 인간적으로 우리는 서로 아끼는 친구 사이였어서 맨날 만나서 놀던 아이였는데 저를 괴롭히는 기간 동안 그 남사친을 끌고 다니면서 방과 후에 장소를 바꿔가면서 강제추행을 한 거예요. 여자애들이 집단으로. 남자아이를 가운데 두고 억지로 키스를 하거나 민감한 부위를 다 노출을 시켜서 비웃고 막 구경하고 소문낸다. 책벌레한테 다 말한다. 네가 말 안 들으면 책벌레 더 괴롭힌다. 이러니까 아휴. 그렇게 새치혀로 그 친구를 비참하게 망친 거였어요. 네. 이제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가해자들 부모, 피해자 할 거 없이 이제 부모들 전부 다가 난리가 나고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한테 학교가 뭐 이딴 식이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시고 그때 하여간 정말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학교 그 관계자들이 이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교외에서도 이제 어른들끼리 만나서 이 부분에서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계속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남사친은 이제 그 일이 낱낱이 밝혀지니까 학교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을 했는데 네. 똘자가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랑 있으면 제가 괴로워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아무리 아니라고 정말 똘자가 계속 끝까지 거부를 해도 그 집 앞에 한 정말 몇 주를 똘자를 기다렸어요. 집까지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슬픈 감정을 남기고 우리 두 사람은 멀어지고 매일 놀던 남사친도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전학을 가고 다 찢어지게 된 거죠. 네. 나중에 중학교에서 들은 사실이 부모가 없던 똘자에 대해서는 계속 보복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중학교 2학년 때였나 그 똘자가 자를 부러뜨려가지고 그걸로 가해자 중 한 명을 찔렀다고 그 소식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친구를 좀 지키지 못했다. 아유. 약간 너무 아유, 괜찮아요, 햇벌레님. 이게 그 당시 어릴 때 내가 지키지 못했다, 내가 힘이 없었다, 이런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가갔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 괴로움이 되게 많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래서 똘자 소식까지 듣고 이제 제가 다른 지역으로 저도 전학을 갔거든요. 네. 근데 똘자는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어요. 그러고는 영영 소식이 끊겼거든요, 그 뒤로는. 아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또 어른이 돼서 이제 똘자랑 비슷한 환경의 초등학교 5학년 똘순이를 만나게 돼요, 제가. 이제 제가 대학생 때부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한부모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독서 선생님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신림동에서 고신 준비를 하면서는 그 신림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종교단체에 아는 분 요청으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선생님 계속 했었거든요. 거기는 조부모 가정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그 좀 더 열악한 가정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를 들면 그 폐지를 주우신다든지 이런 친구들 가정이 있었거든요.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오는 곳이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그 5학년 똘순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처음 갔을 때. 당시 초등학생들 제가 담당이어서 한 2년 정도 했었나? 똘순이가 중간에 5학년 중반쯤에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중간에 똘순이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도 제가 이제 가는 날이면 항상 교실에 찾아왔었거든요. 똘순이가. 그 친구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책 추천을 해주면 똘순이가 책을 읽고 그러니까 매주 한 권씩 읽고 저한테 이제 약간 독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했었고 그 친구가 굉장히 똘똘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 30분 정도를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항상 나눴어요. 일주일에 한 번을. 그래서 애착이 많이 가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근데 어느 날 그 봉사하는 날이 돼서 거기 걸어가고 있는데 그 똘순이가 3명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딱 멀리서 보니까 실랑이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좀 약간 뭐지? 이러면서 걸음을 좀 천천히 하면서 보고 있는데 똘순이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선생님 부르면서 선생님 그때 추천해 주셨던 그 책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SOS구나 싶어가지고 딱 빨리 뛰어가서 똘순아 수업 시간인데 가야지. 가면서 얘기하자 선생님이랑 이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중간에 서서 너희들 똘순 친구들이니? 그렇게 이제 화난 표정으로 물어보니까 그 애들이 그냥 휙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똘순이가 감사하다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무슨 일이냐, 쟤네들이 너 괴롭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얼버무리는데 이제 좀 계속 물어보다가 전 똘자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물어보다가 무슨 일 있으면 꼭 내가 아니더라도 이쪽에 선생님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때는. 근데 제가 시험 합격한 후에는 그 사법연수원이 일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커리큘럼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더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는데 제가 그만둘 때 똘순이가 한 중1? 한 겨울방학 시즌이었나? 그래도 이제 제 메일 주소를 알려줘서 1, 2주에 한 번씩 책을 읽고 감상평을 꾸준히 보내줬고 저도 회신을 했거든요, 계속. 근데 제가 그 연수원 수료하고 나서 똘순이가 고2 막 됐을 때였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게 됐죠. 그 전에도 밥도 사주고 했었지만 잠깐씩만 만났었거든요. 근데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그런 오묘한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애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밥도 먹이고 차 한잔 하자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뜬금없이 본인이 소년범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놀라서 아니 왜 소년범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는데 다치게 한 사람이 자신을 학교에서 괴롭히던 아이의 오빠인데 얘를 유인을 해서 몹쓸 짓을 하려고 해가지고 약간 정당방위처럼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다친 것 외에는 본인이 당할 뻔한 짓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가해자로 몰려서 소년법 처분을 받았다고. 상대방이 똘순이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가해자랑 그 가족이고 서로 짜고 서로의 보강 증거가 되어주면 이런 일방적인 처분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제 위로를 해줬죠. 말을 했어야지. 내가 변호사인데 왜 말을 안 했냐. 쌤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랬더니 똘순이가 갑자기 선생님은 절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당연히.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1시간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똘순이 말만 듣는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지만 어쨌든 위로를 바라는 거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한참을 다독여주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날은 헤어졌고 근데 그날부터는 너는 똑똑하니까 수능을 보자. 대학은 어디로 갈지, 성적은 어떤지, 앞으로 뭘 배우고 얘 요리를 좋아했거든요. 똘순이가. 요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였어요. 이런 대화를 계속하면서
미래를 봐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봉사하던 곳에서 그 똘순이 중학교 때 방과후 담당 선생이라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어느 네. 날 저한테. 그 봉사하던 곳에 다른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중학교 담당 선생들은 만날 일이 없긴 했었는데, 그 중국 문화를 가르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X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그분은. 그 X 선생님이 봉사활동하는 선생님들 일정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개인 법률 상담을 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만났어요. 만나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분모가 봉사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이 아이는 잘 어떻게 지내고 저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똘순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똘순이가 많이 힘들어한 것 같더라. 학교 폭력이 있는 것 같던데 걱정이라고. 그 학폭이 이젠 괜찮다는데 체크가 필요한 건 아닌지 생각 중이다. 그러니까 X 선생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똘순이가 가해자인 건 아시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겨우 잠잠해졌는데 괜히 들췄다가는 오히려 가해자인 똘순이한테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좀 벙쪘죠. 뭐요? 네? 똘순이가 가해자인 게 확실해요? 이러니까 확실하다고. 똘순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면서 이상하네 하고 생각을 하는데, 똘순이가 학폭 가해자인데 그 피해자의 형제까지 어찌 잘못되게 해서 소년법상 처분을 받았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X 선생은.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를 똘순이가 지금 중국 문화랑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분은 중국 유학 준비를 하던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국 쪽에 자기가 이제 유학 이런 걸 알아보면서 똘순이한테도 이제 일을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계속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주고 있다고. 전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걸. 그래서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그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저는 학폭 피해자였던 입장에서 똘순이가 가해자라는 얘기를 막상 들으니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건가? 똘순이를 믿어야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사실 좀 들었어요, 제가. 네. 그리고 며칠 후에 시간을 내서 그 봉사활동하는 곳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총괄 선생님을 뵀거든요. 똘순이에 대해서 이제 학교 폭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니까 잘 모르신다고, 그 부분을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염려하는 말씀이 똘순이가 나이 든 사람들이랑 팔짱 끼고 다닌다는 소문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예. 너무 뜬금없는 말씀하시는데 원조 교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진창인 사실관계가 나오잖아요. 목격자가 다수 있다고. 그게 저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거기 나오면서 그냥 똘순이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나 여기 너네 동네인데 잠깐 볼 수 있냐고. 그래서 근처에서 바로 만나가지고 똘순아 너 혹시 중국에 가는 준비하고 있니? 이렇게 하니까 똘순이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 문화 가르치셨던 그 봉사 선생님, X 선생님 법률 상담 했었다. 너 중국 가는 준비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물어보는 거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엄청 화가 난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얼굴에서.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가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제가 똘순아, 나 널 믿는다고 한 말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다. 대신 너도 나한테는 좀 솔직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망부석처럼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 하고 싶지 않다고,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해라. 무슨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네. 근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때부터 똘순이랑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총괄 선생님께 한 번씩 안부차 연락 드리면서 똘순이 안부 물어보면 그냥 똘순이 수능은 안 본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저는 좀 실망이 되고 네. 제가 그때 아끼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똑똑한 아이인데 이러면서 실망이 좀 되고 무엇이 진실일까. 그러게요. 네, 특히 X 선생하고도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똘순이가 중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지금 추진 중이고 이제 저보고 똘순이가 책벌레 쌤이랑 연락하는 거 부담스러워한다고
근데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정말일까?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애는 연락을 받지를 않으니까 똘순이는. 근데 똘순이가 또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서 졸업을 하자마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죄송해서 연락을 못 드렸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원조 교제를 했었고 그 부분이 들킨 것 같아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연락을 못 드렸고 자기가 받는 걸로 할머니 병원비를 대고 있어서 당장 그만둘 수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말을 했죠. 그런 게 있으면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든지 나한테 말을 하든지 지원금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한 거냐. 네.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저는 알아들었죠. 그게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거든요. 법적인 용어로. 굉장히 이건 중범죄예요. 중범죄. 그 당시에도 사회적인 문제였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가지고 성매매 알선하는 그 말종들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이게 문제시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역시. 그럼요. 똘쓰이는 제가 언제부터냐 이렇게 하니까 중학교 때부터라고 하더라고요. 2학년 때부터. 너무 제가 황당한 마음으로 너 그만둔 거지? 이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랑 만난 날 마지막으로 그때 이제 만난 날 정신을 차리고 얼마 후에 그만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술을 배울 거다. 이게 요리사가 꿈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만난 자리에서 똘순이를 데리고 요리학원을 갔죠. 네.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이 아이는 대학을 못 갔으니까, 바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 커리큘럼 설명을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초보자 과정으로 제가 수강증을 끊어서 쥐어줬어요, 손에. 그리고 이거 다 수강해라. 정신 차려라, 똘순아. 너 할 수 있지.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폰으로 시간을 보더니 되게 불안해하면서 자기 이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을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강증을 끊어줘서 감동받은 눈물이라고만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너무 비정상적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뭐가 있네. 예. 너무 불안하고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 있지 해도 대답이 없고 하염없이 걷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향해서. 그다 강남 쪽의 모 사거리에서 차가 한 대 똘순이를 기다리는데 그 X 선생이 차 문을 내리고 인사를 저한테 해요. 뜬금없이. 그래서 똘순이가 머뭇거리면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제가 똘순이 팔을 탁 잡고 그 차가 문을 열었는데 조수석 그 문 열린 차로 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똘순이랑 의논할 게 있다. 그러고 자기랑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데 오늘 만나신다 해서 얘를 데리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 중국 유학 가시는 건 준비 잘 되세요? 언제 가세요? 이러니까 다음 주 출국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싶어서 똘순이를 엄청 세게 잡았어요. 그러고는 똘순이는 이 차 안 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똘순이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제 팔을 꽉 잡으면서 선생님이 그때 추천해주신 그 책 너무 어려웠어요 이러더라고요. 또 와.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뭔가 깨달은 것처럼 근데 X 선생이 이미 차에 내려가지고 막 실랑이가 시작이 돼서 똘순이를 끌어갖고 태우려고 좀 강압적으로 끌어당기고 해서 제가 중간에 막아서고 똘순이는 나랑 간다. 지금 똘순이 데려가면 내가 끝까지 얘를 찾을 거고 경찰에도 신고할 건데 그냥 두고 가시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때 솔직히 저는 똘순이가 선생님 그 책 너무 어려웠어요 하기 전에는 정말 감이 하나도 안 잡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도 X 선생이 이런 짓을 하는 것도 사실 저는 감이 안 왔어요. 막으면서도. 근데 어쨌든 SOS를 쳤으니까 강하게 나갔죠. X 선생이 저랑 똘순이를 막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근데 거기 강남 그 사거리 복판이니까 차들이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였거든요. X 선생이 갑자기 오만 쌍욕을 하면서 차를 몰고 바로 떠났어요, 그때. 예.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차량 번호를 외우잖아요. 맞아요. 예. 차를 보면 123 123 땡, 1234 이렇게 먼저 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딱 외워가지고 메모를 일단 해뒀어요. 제 핸드폰에. 메모를 따다닥 해놓고 다리에 똘순이 힘이 빠져가지고 구역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저앉아서. 너무 긴장이 풀렸는지. 울면서 막 구역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골목 쪽으로 얘를 끌고 가서 저 사람 뭐냐.
대체 이게 뭐냐 이러니까 똘순이가 그때서야 막 울면서 저 X 선생이 그 원조교재 중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왜 말 안 했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똘순이 할머니, 꼴리 선생님, 또 똘순이가 따랐던 그 몇몇 사람들을 두고 계속 그들이랑 접촉을 하면 다 해야겠다.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 없어. 내가 너의 진짜 보호자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상황에서 똘순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죠. 사실상. 성인이 되니까 중국 쪽으로 넘어가자고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뭐 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는데 어차피 그 똘순이 몸을 팔아서 본인이 큰 돈 벌겠다는 거 아니었을까요, 솔직히? 지금 저는 근데 그 X 선생이 혼자서 그랬을 것 같지도 않고 피해자가 똘순이 혼자일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튼 그때 저는 상황을 다 듣고 똘순이를 데리고 바로 경찰서로 갔죠. 그래서 신고를 하면서 차량 번호랑 X 선생 전화번호랑 내가 알고 있는 X 선생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다음 날부터 바로 똘순이가 할머니랑 사는 곳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준비를 같이 하고 같이 알아봤어요. 똘순이가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했고 폰번호도 바꾸고 신변을 다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아이를 관리를 해온 그런 사람이니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봉사활동 하던 곳에 가가지고 그 X 선생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경찰한테 또 넘길 게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본인이 나온 대학교나 나이나 이런 개인정보가 다 틀린 거예요. 결국 그게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이름도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제가 총괄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X 선생이요. 그분이 중국 유학 간다고 똘순이 데려간다는 식으로 말했었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냐? 그러니까 책벌레 선생님 그 X 선생 원래 중국 사람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중국 사람이요? 이러니까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중국인이어서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근데 저는 전혀 그 한국말이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100%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했지 중국 쪽의 사람이라고는 전혀 저는 의심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일로 유학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한 짓을 다 낱낱이 설명을 드리고 봉사활동 오시는 선생님들 기본 정보를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랬죠.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봉사활동 해주신 선생님들이 너무 모자랐어요. 와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 시절이. 저마저도 종이에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 주민번호 정도만 썼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없었어요. 사실상. 지금도 그런 곳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똘순이한테 말해가지고 그 X 선생 지문이 묻었을 만한 물건이 없냐고 그래서 볼펜을 하나 가지고 왔길래 그거를 비닐에 넣어서 가지고 왔길래 그걸 경찰 쪽에 또 제출을 했죠. 네. 근데 당시 경찰이 그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좀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수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들은 바로는 지문이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볼펜에. 똘순이 지문은 잡히는데 다른 지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지문이 등록이 안 돼서 알 수가 없는 지문이고 폰이나 차량 번호는요. 그러니까 그게 대포라고 하더라고요. 또. 대포차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은 변호사 경력이 쌓여가면서 그런 상황을 많이 봤으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또 지문이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네. 차량이나 휴대폰도 대포로 운영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렇겠죠. 예. 또 주변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싹 다 허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범죄 피해자가 이미 해외로 나가버렸으면 못 잡아요, 이 사람을. 피해자 특정이 천년 만년이 지나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똘순이도 막상 X 선생 개인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더라고. 그 이후로 똘순이는 어쨌든 열심히 요리하고 다니면서 낮에는 식당에서 바로 취직해서 일하고 그 한식 자격증도 무난하게 땄고요.
그 당시 요리학원 비용을 제가 댔는데 다 됐거든요. 근데 그걸 갚는다고 하길래 그걸 갚는 대신에 방송통신대를 들어가는 걸 조건이다 이랬거든요. 23살에 방송통신대 대학생이 됐고 지금은 졸업도 잘 했고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도와주신 거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X 선생이 똘순이를 계속 가스라이팅하면서 중국에 막상 데려갔다면 이 아이를 단순히 착취 도구로만 이용을 하려고 했을까? 그 이상의 어떤 신체를 해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네. 솔직히 저는 어린 시절에 똘자하고 지금 똘순이를 약간 동일시를 했었거든요. 만나는 네네. 순간 초등학교 5학년 때 똘순이를 본 순간부터 사실 네. 그래서 똘자도 똘순이도 그리고 제 단짝이었던 남사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디선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둘이 뭔가 같아 보였고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 더 이곳에서 끌어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맞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또 누군가의 똘자, 똘순이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네, 지금 좀 힘든 상황에 처하신 아동이나 청소년분들이 네.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어른들이 좀 잘 캐치했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더 빨리 왜 캐치를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똘순이에 대해서도 왜 나는 몰랐을까 중간에 그랬으면 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힘드신 분들 진짜 나는 힘들다라고 알리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면 주변의 경찰서를 지금 뛰어가세요.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뛰어가시면 돼요. 어른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가 굉장히 무겁고 주제 자체도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이쪽 관련돼서 이야기는 나왔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고 와 이런 방법으로도 하는구나를 처음으로 알았는데 그래도 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이 좀 우리 청소년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 그건 어른들이 할 몫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네.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네, 하실 만큼 알겠습니다. 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책벌레님 말씀대로 그 중국으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그냥 그 착취로 끝났을까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저도 굉장히 더 소름 끼치는 이유가, 아마 신체로 뭔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걸 그 사람이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또 이런 사례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또 저도 반성도 해보고 또 이런 쪽에 귀를 기울여보는 게 어떨까 하는 섬뜩한 현실공포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